8,510억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107억 정도를 감액하는 선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 이슈인탭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이끈 양경호 예결위원장님을 모시고 심사 과정에서의 에피소드와 심사 결과가 갖는 의미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먼저 축하드려야겠습니다. 11대 의회 그리고 고맙습니다. 초선이면서도 예결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이게 직책을 맡게 됐는데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감부터 좀 잠깐 얘기해 주시죠.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 코로나로 힘들고 그 어려운 엄정한 시기에 제주도의 그 살림을 총괄 심의하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코로나 장기화로 이제 따른 이제 어려움과 그다음에 이제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이제 신삼고 시기에 맞춰서 제주도 예산이 도민들의 이제 피부에 직접 이제 와닿아야 한다는 이제 그런 의무감에 좀 책임감도 느끼고요. 그래서 외결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저 지방의회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입법 그리고 예산 심사라고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예산 심사를 할 때 우리 의회의 존재감이 가장 도드라지는 게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듭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견지하고 있는 뭐 원칙, 기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이번에 우선 거기 추경 예산 관련해서는요. 우선적으로 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소상공인과 이제 취약계층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 대한 이제 지원,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경제 이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민생 예산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혹시 소외받고 있는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아울러서 그 최근 그 재확산되는 감염병에 대한 이제 그 방역 예산과 도민들의 그 복지 예산 그리고 이제 주민 불편 사업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한번 살펴를 봤고요. 특히 그 선심성, 소모성, 전시성 예산하고 그다음에 불효불급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주도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때 심사가 또 원만히 좀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 두 가지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뭐 총평이랄까요? 간단하게 일단 좀 평가부터 좀 하고 들어가 보죠. 예, 그 12대 도의회가 그 지난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원구성과 이제 업무부가 바로 이어져서 저희들이 정신이 이제 하나도 없었는데요. 또 연이어서 이번에 그 추경 그 임시회가 또 당초 예상보다 좀 일정을 좀 앞당겨서 이제 진행이 되어서 그 일부 도민들께서는 이번 추경안 이제 심사가 혹시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니다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최선을 다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난달 7월 11일 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이제 제출한 그 추경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주말 밤낮 할 것 없이 하루를 열흘같이 쓰면서 열심히 검토하고 이제 분석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임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소 부족할 수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열심히들 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추경은 어쨌든 민생 예산과 그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의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제주도 예산부터 한번 보죠. 한 8,510억 정도 규모, 역대 최대 규모죠. 네, 심사를 해서 한 107억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주로 감액된 사업들은 좀 어떤 것이고, 뭐 삭감 기준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했는지요? 예, 그 삭감된 주요 사업들을 보면은요, 그 버스 중공영제 재정지원금, 그다음에 이제 그 제주특별자치도 ITS 이제 구축 사업비. 그다음에 전세버스 리무진 좌석 구조 변경 개선 사업비,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해서 한 68개 사업에 한 107억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요. 그 민생 예산과 지역 경제와
활성화하고는 이제 약간 거리가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시기적으로 이제 시급성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이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심사가 끝나고 이제 개수 조정 결과를 딱 내놓으면 주변에서 또 평가 나오는 게 뭐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런 또 그 심사 과정에서 그 당초에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항목들이 새롭게 신설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지적들을 좀 쏟아내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구 챙기기 그리고 각종 민간 보조 사업 뭐 대한 증액 이런 관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번 항상 예산안 심사 때마다 이제 되풀이되는 일명 끼워넣기, 그다음에 재량 사업비 등으로 이제 선심성 예산 때문에 우려도 하고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그런 이제 엄중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어쨌든 민생 예산하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둬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가장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우리가 존중했다고 이제 말할 수 있고요. 그 지역구 챙기기 예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번에는 특히나 그 초선 의원들이 많긴 한데 그 선거 끝나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집행부하고 의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88개 사업이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2호조의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이고 엄밀히 따져보면 그 사업도 이제 그 주민 이제 불편 해소 사업에 이제 한정이 돼서 예전하고는 정말 다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우선순위하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우선순위가 조금은 상충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좀 끌어올린 그런 측면이 좀 있네요. 그러면. 예. 그래요. 도교육청 예산도 한번 봐보죠. 도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114억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김광수 교육감의 대표 공약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들도 많이 깎였더라고요. 어떤 기준에서 삭감 좀 됐었을까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조례에 이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교육청에서 제출한 사업을 보면 그 농어촌 학생 이제 통학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초등학생 거는 좀 시기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 신입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그 상임위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상임위 의견을 이제 최대한 존중을 했고요. 그 원칙을 좀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결을 시켰고요. 그 감액된 사업은 한 114억 정도였는데 한 61억 정도를 내부 유보금으로 이제 돌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코로나로 이제 그 학교 운동부들이 이제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학교 운동부 이제 지원 사업, 그 다음에 학교 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교구 및 이제 기자재 이제 개선 사업 같은 것들에 이제 그 증액을 해서 또한 그 내부 유보금으로 돌린 것은 조례 제정이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의 재량권을 그대로 좀 인정을 해주신 측면이네요. 예. 어쨌든 예산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집행을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숙제로 남았는데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예산안은 너무 촉박하게 이제 편성이 돼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이제 가결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10분 이해해서 어쨌든 우리 조기에 집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도에서도 빠르게 준비를 해서 신속하게 집행해서 이제 우리 도민들이 이번 추경이 피부에 와닿도록 신속히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새 예산안도 편성 준비 작업이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예산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은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또 이걸 또 결산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좀 한편의 종합 예술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긴밀히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좀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향후 우리 12대 의회 거는 특히 이 예결위에 거는 기대가 클 텐데 도와 집행부 간의 그 예산 협치 이런 구상 같은 거는 좀 갖고 계실까요? 예, 그 20년 만에 민주당 이제 도지사와 이제 의장이 이제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민들도 예산 협치에 대한 이제 관심과 기대가 이제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추경 예산안 제출에 앞서서 네. 도와 이제 의회가 정책 협의를 통해서 네. 이제 재난지원 전도민 재난금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처리를 했었고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이제 집행부나 예산안을 이제 심의하는 도의회나 어쨌든 예산이 도민들의 이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이제 쓰이게 한다는 데는 이제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의논하고 하면 원만하게 이제 협의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뭐 기조실장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긴밀하게 이제 이렇게 소통하고 의논하면서 해서 원만하게 처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당장 이제 이달 말부터 8월 말부터는 이제 새 예산안 준비 작업에 좀 돌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그야말로 정신없이 예산 편성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될 텐데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예산 편성, 새 살림살이를 좀 준비해 나가고 있는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주도와 교육청이 내년도에도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올해 뭐 추경 예산안은 뭐 교육청이나 도나 이제 역대 최대 규모였고, 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정리 추경도 역대 최대일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도민들의 이제 민생과 밀접한 지금 제주도가 문제가 되고는 뭐 상수도 유소율 제고라든가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등 이제 이 지역 주민들과 도민들과 이제 밀접한 생활과 이제 밀접한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제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미리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내년 예산안 편성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팁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들이 많이 참고를 해서 이제 도민들을 위한 도민들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좀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양경호 예결위원장님과 함께 도민의 혈세인 예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산은 편성과 심의, 그리고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종합예술과 같다고 하는데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집행부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